이재명 대표가 거대 야당을 이끌게 되며 향후 전국이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재대결 구도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당선 일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이틀 공개 요청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비공개 접견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수석의 휴대전화로 3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문 전 대통령 내외의 안부를 물은 뒤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 여야 당대표와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단독 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역전을 한 겁니다. 영수회담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이 안정되면 여야 대표님들 모시고 좋은 자리 하겠다. 그러면 조건이 여러 개가 더덕더덕 붙었어요. 이제 그 당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이겠죠. 국민의힘이 안정화되면 제가 볼 때는 그거 한 1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한 3년 이상 걸렸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 당이 언제 국민의힘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그렇게 바람을 말씀하시면 아니 이 선배님 아마 그래도 저희가 그 지도부 공백 상태인데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대표가. 그래서 어떻게든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을 할 거고 그러면은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셋업이 될 거고요.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나 정부 여당에서 보면은 이 민생 법안 처리가 급선무입니다. 또 예산 또 처리도 해야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0월, 11월 사이에 한번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실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권위주의적이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당의 총재였고 그리고 야당의 총재가 만나서 영수회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요즘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대통령과 그리고 예를 들면 양당 대표 이래서 삼자 회동 이런 식으로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삼자 회동 혹은 사자 회동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당이 안정되면 가자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영수회담이라는 말 자체가 좀 권위주의적인 거고 그거 지금 현 상황에 맞지도 않는 거고 그 표현에는 이제 이재명 그 대표의 의사가 깔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당 대표가 됐고 대통령과 내가 맞짱 뜨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자기 지위를 갖다 격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고 또한 이런 식의 만남을 요청하는 것도 자기의 지위를 갖다 이제 대통령과 맞먹는 급으로 올리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은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 보기에는 두 가지예요. 탄핵하고 그다음 뭡니까? 특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갖다 아래 애들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다 올라와가지고 이거 하자라. 말이 됩니까? 또 하나는 뭐냐. 대통령 이게 항상 정권 때마다 그랬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은 거예요. 항상 야당 대표는 뭡니까? 단둘이 1대1 하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왜 1대1 하냐. 다른 당대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당 대표는 대표가 아니란 말이야. 차별할 수 없다. 같이 하자. 이건 결국 뭐냐면 이제 대통령 하나 있고 여러 당 대표도 있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건 어때 역대 정권이 다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통령이 받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저희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이제 야당 국민의힘에서 소위 대표 단독 1대1 단독 회담을 하자 그래도 이제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없고 웬만하면 그냥 여야 섞어서 같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하셨냐면요.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다 합쳐서 부르셨어요. 다 대통령 되면 그러고 싶고 또 이렇게 입장이 바뀌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 여러 복합적 위기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찌해든 정치 지도자들이 만나고 또 협의해서 어떤 거라도 타결을 짓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가 정식으로 이번에 됐으니까 형식과 뭐 그런 거 관계없이 만나는 통큰 모습을 보여주는 리더십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낮은 지지율을 넘어서는 점에서도 도움이 될 아니 것이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죠. 왜 특별감찰관도 그렇고 이번것도 그렇고 본인들은 안 해놓고서는 본인들이 왜 야당 되니까 왜 국민의힘한테 하라고 그러냐 이거. 그 점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고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가 드릴 말씀이었는데 예, 근데 뭐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지금 김건희 특검법 이거를 지금 발의하려고 하고 근데 있는데 김건희 여사 껄끄럽지 않겠어요? 특검법은 네. 일종의 정식 공세로 옵니다. 새로 선출된 친 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이 경쟁하듯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압박하자 여당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특별검사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차곡차곡 쌓아나가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특별검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합니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등 검찰,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습니다. 수사 진행 사항을 알면서도 대선 국면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온갖 의혹 제기로 악용했습니다. 이번에도 새 정부를 흔들기 위해 특검 소재로 재활용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관여한 적, 국정농단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다수당의 의석수로서 특검을 밀어붙인다? 아니 자연인 시절에 개인의 신상 의혹에 관해서 특검을 붙인다는 것은 역풍이 불어난다. 그리고 이게 뭐 실체가 있고 또 그거에서 여야 합의를 해서 특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저는 네. 판단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여사가 검경의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불타기 한 게 아니냐. 더군다나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또 송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일단 수사가 확대되면은 이 검찰의 예봉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검경 정부 여당의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예봉을 미리 차단시키기 위한 정치적 공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뭐 당내에서는 예. 김건희 씨 특검에 관해서는 예.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예. 뭐 일부 좀 목소리 센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번에 뭐 최고위원 된 분들 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일각의 주장이고 주장이죠. 당의 뭐 지배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어차피 여야가 합의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합의해요. 예, 합의도 해야 되고 뭐 네. 수가 많아서 저희를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그거는 역풍이 불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런 정치적으로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또 법사위원장을 또 그 저희가 국민의힘 쪽에서 김병국 위원장을 하고 위원장이 있기 하고 때문에 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게 뭐 특검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